요즘 제주도에서 가장 핫한 식당이 있죠. 바로 흑백요리사 시즌1에서 활약하신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님이 제주 한림읍에 오픈한 바다술상, 저도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웨이팅은 얼마나 걸리는지, 음식들은 진짜 괜찮았는지 리뷰해드립니다. 그리고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실눈케 김도윤 셰프님과 협업한 오솔록의 말차 누들바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바다술상은 제주도 서쪽 한림읍의 조용한 해안마을인 귀덕리에 오픈했습니다. 대부분의 핫플들이 애월 한담에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렇게 한림까지 내려와서 오픈한 건 처음 보는데요. 덕분에 한적하고 조용했던 해안도로가 수많은 렌트카들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바다술상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있어서 점심 영업과 저녁 영업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요즘 최고로 핫한 가게인 만큼 웨이팅도 상당한데요. 점심 웨이팅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저녁 웨이팅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이 접수를 위한 대기줄이 꽤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웨이팅을 했는데 오후 1시 40분부터 줄을 서서 20분 정도 기다렸고요. 바로 앞에 구독자 부부를 만났는데 귀여운 강아지를 데려오셔서 강아지의 미모를 구경하느라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가게에는 14개의 테이블이 있어서 14번 안에 들어와야 오후 5시 저녁 장사 시작 시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행히 9번을 받아서 오후 5시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 현장 대기줄이 끝나면 캐치 테이블 어플로 예약이 오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줄이 길면 캐치 테이블 원격 줄서기는 애초에 불가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미리 한 번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현장 방문 순서대로 수기로 접수를 해두면 직원분들이 캐치 테이블 등록을 대신 해주신다고 공지가 나와서 지금은 제가 갔을 때랑은 조금 다른 모습일 것 같네요. 바다술상 바로 옆으로는 카페 이너라는 예쁜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가 엄청 한적한 카페였는데 바다술상 덕분에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웨이팅 현황을 확인하고 1시 40분에 나가서 줄을 섰고요. 예약 등록을 마치고 나서는 5분 거리에 있는 비양놀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카페는 이름 그대로 비양도가 바로 앞에 보이는 뷰 맛집 카페였는데요. 일몰까지 여기서 보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오후 5시가 되어 일몰을 보기 전에 바다술상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 해안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고 들어왔고요. 가게 1층에는 유명 셰프님들의 개업 축하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김미령 셰프님이 직접 계시진 않았고 이렇게 등신대만 있었고요. 나중에 보니 이 가게의 직접 관리는 아드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2층 자리로 안내를 받았고요. 가게 인테리어가 깔끔한 화이트 톤인데 한지로 둘러싼 전등이라든지 가게 음악으로 퓨전 국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등 한복을 입고 일하시는 김미령 셰프님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뉴판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메뉴판을 살펴보면 정식 메뉴로 순살 갈치조림 정식과 수육 정식이 있고 이건 1인분도 주문 가능하고요. 한치 회국수와 한치 물회국수, 그리고 회와 해산물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인 이모카세 바다술상 메뉴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그니처를 주문할 것 같은데요. 중짜 79,000원, 대짜 99,000원인데 중짜가 2, 3인분이라고 해서 둘이서 방문한 저희는 중짜로 주문해 봤습니다. 술상이니까 술이 빠질 순 없는데 여기가 위치가 한림이고 저희 집은 제주시라서 대리비만 3, 4만원이 나올 것 같아 우선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으면 술을 시키자고 했고요. 먼저 기본찬으로 콩나물, 깍두기, 버섯볶음, 미역줄기가 나오는데 버섯볶음이 정말 맛있었고요. 미역줄기 나물도 식감도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표고버섯 구이와 무 두부조림, 누룽지가 들어간 미역국도 나오는데요. 우선 이 미역국, 먼저 다녀온 친구 말대로 굉장히 싱겁더라고요. 이모카세님의 안동식 국수 자체가 굉장히 슴슴한 맛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비슷하게 슴슴한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물만 먹었을 땐 조금 밍밍하긴 했는데 누룽지랑 같이 먹으니까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 합쳐지면서 딱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표고버섯구이, 이게 진짜 대박이었는데요. 버섯이 짭짤하고 고소한 기름장을 잔뜩 머금어서 너무너무 고소한데 버섯의 향도 정말 풍부하고 가득해서 와, 이건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이거 술을 시켜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 두부조림은 보기보다 양념이 굉장히 매콤해서 매운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드시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메뉴인 이모카세 바다술상이 나왔는데요. 가운데에는 회가 있는데 부시리, 참돔, 광어, 갈치회가 나오고
생새우회, 한치 물회도 나오고요. 따뜻한 메뉴로는 수육과 생선구이, 그리고 순살 갈치조림까지 이렇게나 많은 음식이 한 번에 세팅됩니다. 그리고 이모카세의 시그니처인 김은 광천김과 협업한 도시락김으로 제공되는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음식 먼저 식기 전에 드시라고 하셔서 우선 수육을 먼저 한 점 먹어보았는데요. 와,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수육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짭짤한 양념이 너무 잘 배어 있어서 이 대 46만 음식 유튜버인 종호도 진짜 감탄하더라고요. 이 수육을 먹고 저희는 바로 소주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좋게 블라인더를 딱 올려주시는데 와, 밖에 해가 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낮에 오시면 에메랄드빛 오션뷰를 볼 수 있고 저녁에 오면 이런 일몰을 볼 수 있어서 여기는 진짜 오션뷰 맛집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몰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니 술이 진짜 술술술 들어가더라고요. 메인인 회는 역시 맛있는데요. 바로 옆에 한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되는 싱싱한 원물들은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이거는 여기가 이모카세님의 식당이라 맛있는 건 아니고 제주의 해산물들 자체가 원래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 회들을 깻잎, 이모카세님의 김, 그리고 흰밥이 아닌 기장밥이 제공되어서 이 기장밥이랑 함께 싸먹는데 이 조합은 정말 좋았습니다. 흰밥이 아니라 기장밥이 나오는 게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기장밥 특유의 꼬들꼬들한 식감과 기름지고 짭짤한 김이 만났을 때 이 시너지가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에 고소하고 기름진 회가 만나니 와, 진짜 소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10대 시절 급식때 이후에 기장밥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이 식당들의 반찬들과의 조합이 좋아서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생선 구이는 다른 메뉴들에 비해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치물회도 포항식 양념 물회였는데 양념이 특별히 맛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순살 갈치조림을 먹어주는데요. 갈치조림은 맛있지만 갈치 가시를 바르기가 너무 귀찮아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는데 순살 갈치조림은 젓가락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숟가락으로 갈치를 토막내서 매콤달달한 약간 떡볶이 양념이 생각나는 국물과 함께 꼬들한 기장밥과 같이 먹으니까 이것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찬으로 나왔던 버섯구이와 무 두부조림도 1회 리필이 가능해서 또 주문했는데 버섯구이는 마무리 입가심으로 먹어도 정말 좋더라고요. 고소함과 짭조름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이렇게 2명에서 대리비가 아깝지 않도록 소주 3병까지 깔끔하게 클리어했는데요. 바다술상에서 인상적으로 맛있게 먹은 음식 순위는 1등 수육, 2등 표고버섯구이, 3등 김과 기장밥이었습니다. 그만큼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회에 있어서는 제주의 다른 횟집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특별한 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시그니처인 기장밥과 김을 회와 함께 싸먹을 때는 정말 좋았지만 회의 맛만 생각했을 때는 이 어려운 웨이팅을 뚫고 올 정도의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뉴가 한 번에 차려지는 술상의 특성상 차가운 메뉴인 회, 물회와 뜨거운 메뉴인 수육, 생선구이, 갈치조림을 동시에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일반 횟집처럼 차례대로 하나씩 나오면 훨씬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으로는 수육이 너무 맛있고 괜찮았기 때문에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님이 안동국시 가게로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동국시 스타일의 국수에 이 수육을 곁들인 새로운 느낌의 고기국수 가게로 오픈했다면 여기저기 다 비슷한 느낌의 제주 고기국수의 세계를 뒤흔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혹시나 제주에 다른 매장을 하나 더 내신다면 제주 시내 근처에 그런 국수집 하나만 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민 삼촌들도 막걸리 엄청 마시면서 맛있게 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온다면 저는 수육 정식을 주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제주도 관광 필수 코스가 되어버린 오설록 티뮤지엄에 방문했는데요. 요즘 말차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설록에서는 미슐랭 원스타 셰프이자 서울에서 면서울 식당을 운영하는 김도윤 셰프와 함께 말차 누들바를 오픈했다고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오설록의 메인 공간에서 나와서 뒤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굉장히 한적한 공간에 티테라스 말차 누들바가 있는데요.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있다고 하는데 오후 5시에 방문했더니 자리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말차 옹국수, 말차 찬국수, 말차 비빔국수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면색이 말차의 초록빛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해본 비주얼인데 맛도 무슨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해서 저는 혼자 왔지만 옹국수와 비빔국수를 각각 주문해 보았습니다. 국수 가격이 한 그릇 15,000원이니까 다른 곳들보다 1.5배 정도 비싼 가격이고요. 2명에서 오시면 2인 세트로 주문하시는 게 가성비가 조금 좋아 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비주얼의 국수 두 그릇이 등장했는데요. 우선 말차 옹국수, 맑고 깊은 돼지 육수에 부드러운 사태와 제주 고사리가 올라간 국수인데요. 확실히 제가 먹어본 고기국수류 중에 가장 국물이 깔끔했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사골국물 형태의 제주도 국수랑 달리 맑고 살짝 짭조름한 깔끔한 국물이라서 이런 슴슴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맛이었어요. 그래서 찬국수도 평양냉면 같은 냉면이라고 하더라고요. 평냉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이 일반 면과 달리 굉장히 넓고 납작한 면이라서 식감도 약간 파스타가 생각나는 식감이었고요. 맛은 말차향이 확 느껴지는 맛을 상상했는데 의외로 말차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면에서 밀가루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음식을 다 삼킨 뒤에야 입속에 은은하게 말차향이 끝에 남더라고요. 하긴 만약 제가 상상한 대로 말차향이 엄청 심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먹기가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적당한 말차향의 터치가 아주 좋았던 옹국수였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 오시면 비빔국수를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윤 셰프의 면서울에서도 추천 메뉴로 생 들기름면이 있는데 이 비빔국수도 들기름, 고사리, 유채나물, 표고버섯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엄청 고소하고 향긋할 것 같죠? 잘 비벼서 한 젓가락 먹어보는데 입안에서 외치더라고요. 나야 들기름. 앞에 바다술상에서도 참기름 향 가득한 표고버섯이 굉장히 맛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들기름과 표고버섯, 잘게 다져진 돼지고기의 조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소한 맛만 느껴지는 게 싫으시다면 함께 제공되는 쥐똥고추 소스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매콤함을 더해 맛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 고소한 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옹국수와는 다르게 말차의 은은한 끝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긴 했는데요. 혼자 먹다 보니 양이 좀 많긴 했지만 남긴 양을 보시면 제가 어떤 걸 더 맛있게 먹었는지는 따로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다음에도 이거 먹으러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고요. 가격은 다소 비싸다고 생각은 드는데 말차국수라는 조금 특별한 메뉴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또는 오솔로 구경 왔는데 여기서 식사까지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같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주도민 할인 10%도 가능하니까 도민분들은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말차국수를 맛있게 먹고 나오는 길에 티스톤 셀러라고 처음 보는 건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요. 녹차를 이렇게 숙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시음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바로 2박스 사왔습니다. 제주도 기념품이나 선물 찾으신다면 꽤나 고급스러운 선물로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흑백요리사 시즌1에 나왔던 2명의 셰프님들이 제주에 차린 또는 협업을 한 식당 2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곳 다 한 번쯤은 가볼 만한 맛있는 식당들이었는데 웨이팅을 하면서까지 갈 만한 곳인지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흑백요리사2가 곧 시작되는데 출연진을 보니 제주에 식당을 가지고 계신 셰프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곳들도 얼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